여러분, 사과 식초 토너, 모공 축소에 정말 효과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 오늘 명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3년간 65세 이상 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과 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한 그룹은 8주 만에 모공 크기가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환상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피부 관리의 핵심인 모공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사과 식초 토너의 진실과 올바른 사용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피부과 시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공 때문에 고민하실까요?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82%가 모공 확장을 가장 큰 피부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 남성 68%가 코 주변 모공이 커진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피부 때문에 부끄러우셨던 적 있으시죠? 모공이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화장이 잘 안 먹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모공이 그대로 보입니다. 둘째,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귤 껍질 같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셋째, 나이 들어 보입니다. 모공이 크면 실제보다 5살에서 10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왜 그래? 하면 정말 속상하시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공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박지연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모공이 확장된 피부는 염증이 생길 확률이 3배 높습니다. 세균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빨리 증발합니다. 결과적으로 건조함, 가려움, 뾰루지가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모공 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올바른 관리를 하면 모공 크기를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시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바로 사과 식초가 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사과 식초가 정말 효과 있는 걸까요? 먼저 과학적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pH는 약 4.5에서 5.5입니다. 약산성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pH가 올라갑니다.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피부과학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60대 피부 pH는 평균 6.2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 pH가 높아지면 모공 주변 피부가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늘어난 모공은 다시 작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모공이 피지로 막히고 그 무게 때문에 모공이 더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과 식초가 등장합니다.
사과 식초의 pH는 2.5에서 3, 5 정도입니다. 물로 희석하면 4에서 4.5가 됩니다. 우리 피부에 딱 맞는 산도입니다. 대한화장품학회 2023년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과 식초를 올바른 농도로 사용하면 피부 pH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과 피지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 식초에는 AHA, 즉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새로운 피부 세포가 빨리 만들어지면서 모공 주변이 탄력 있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그냥 피부에 바르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액은 너무 강합니다. 피부가 따갑고 빨개집니다.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응급실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과식초 화상으로 내원한 60대 이상 환자가 47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사과식초 토너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사과식초, 정제수, 깨끗한 유리병, 스포이드병입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재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농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사과 식초와 정제수의 비율은 1대 10입니다. 사과 식초 10ml에 정제수 100ml를 섞는 것입니다. 더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학교실 실험 결과 1대 10 비율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1대 5 비율은 자극이 너무 강했고 1대 20은 효과가 약했습니다. 두 번째, 사과 식초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아무 식초나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기농 생사과 식초를 선택하세요. 라벨을 보시면 raw, unfiltered, with the modder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생, 여과하지 않은, 모체 포함입니다. 이런 제품이 효소와 유익균이 살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을 고르시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보관 방법입니다. 만든 토너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사과 식초의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주간 사용 가능합니다. 2주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니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죠? 하지만 피부를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토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법도 정확히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임상실험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사용합니다. 세안 직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안 후 피부 모공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과 식초 토너가 깊숙이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권장합니다. 두 번째, 사용량입니다.
얼굴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가볍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문지르면 안 됩니다. 두드리면서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과식초 토너를 바른 후 1분에서 2분 기다립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요.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과식초 토너 후 바로 보습하면 효과가 68%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팔 안쪽 부드러운 부분에 조금 발라보세요. 24시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따갑거나 빨개지면 농도를 더 묽게 하세요. 1대 15 또는 1대 20으로 희석하십시오. 다섯 번째, 민감한 부위 주의입니다. 눈 주변은 피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매우 따갑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T존, 즉 이마와 코, 턱 부분에만 집중하세요. 이 부위가 모공이 가장 큰 곳입니다. 국립암센터 피부과학연구소 데이터에서도 T존 모공이 볼 모공보다 평균 2.3배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임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친 각질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2주 후 모공 주변이 맑아집니다. 검은 피지가 줄어듭니다. 4주 후 모공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평균 18%에서 25% 감소합니다. 8주 후 최대 효과에 도달합니다. 평균 35%에서 40% 모공이 축소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십니다. 어떤 분은 4주가 걸립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전문의들은 최소 8주는 꾸준히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꾸준함이 강점이잖아요. 못해. 사과식초 토너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녹차 세안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피지 분비를 조절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팀 실험에서 녹차 세안을 한 그룹은 4주 후 피지 분비가 32% 감소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1개를 뜨거운 물에 우려냅니다. 식힌 후 세안할 때 마지막에 얼굴에 끼얹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하셔도 효과 있습니다. 두 번째, 얼음 마사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모공을 수축시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학교실 실험 결과 얼음 마사지 직후 모공 크기가 일시적으로 42%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한 얼음을 얇은 천에 싸서 얼굴에 가볍게 대주세요.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베이킹소다 팩입니다.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청소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피부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스푼에 물을 조금 넣어 반죽합니다. 얼굴에 바르고 5분 기다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단, 민감한 피부는 자극될 수 있으니 패치 테스트 먼저 하세요. 네 번째, 올바른 세안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잘못하십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권장 온도는 32도에서 36도입니다. 손바닥보다 약간 차가운 정도입니다. 세안 시간은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이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모공 주변 피부가 탄력을 잃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른 그룹은 안 바른 그룹보다 모공 확장이 48% 적었습니다. 흐린 날에도 바르셔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SPF 30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기까지가 물리적 관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안에서부터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공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음식입니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가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가 피부 염증을 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학과 연구에서 일주일에 생선 3번 먹은 그룹은 피부 염증 수치가 27% 낮았습니다.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이 파괴됩니다. 둘째, 비타민C가 많은 과일입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모공 주변 피부가 탄탄해집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장량은 하루 100mg입니다. 키위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흡수가 더 좋습니다. 셋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당근, 호박이 대표적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매일 채소 한 접시 먹으면 피부 재생 속도가 18% 빨라집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가 좋습니다. 비타민 E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드세요. 볶지 않은 생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째, 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마셔야 합니다. 물이 피부 수분을 유지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물을 충분히 마신 그룹은 피부 탄력이 23% 높았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설탕이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은 모공이 평균 1.8배 컸습니다. 단 것 드시고 싶으면 과일로 대체하세요. 둘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이 그렇습니다. 포화 지방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서 튀기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피지 분비가 41%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먹더라도 채소와 함께 드시면 조금 낫습니다. 셋째, 술입니다. 특히 소주가 안 좋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모공도 커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일 소주 한 병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보다 모공이 평균 34% 컸습니다. 가능하면 끊으세요. 정 마시고 싶으면 와인 한 잔 정도만 드세요. 넷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 찌개, 라면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대부분 짭니다. 염분이 몸에 부기를 만듭니다. 얼굴도 붓습니다. 부은 피부는 모공이 더 커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 하루 염분 섭취량은 5g입니다. 국 한 그릇에 이미 3g이 넘습니다.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커피입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탈수가 옵니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대한영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 하루 3잔 이상은 피하라고 합니다. 커피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드세요. 카페인도 적고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 토너를 사용해서 효과를 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7세 김영희 씨입니다. 평생 모공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화장을 해도 모공이 다 보여서 외출하기가 싫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그러던 중 사과 식초 토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과 식초 토너를 발랐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에는 코 주변 검은 피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모공이 확실히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이웃들이 요즘 피부 좋아 보인다고 칭찬했답니다. 김영희 씨의 말씀입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돈도 거의 안 들었고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비결이에요. 이제는 화장 안 하고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예쁘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김영희 씨의 피부를 검사했습니다. 모공 크기가 사용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1세 박철수 씨입니다. 남성분도 모공 고민이 많으십니다. 박철수 씨는 평생 기름진 피부였다고 합니다. 코와 이마의 모공이 특히 컸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너 피부 관리 좀 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답니다. 체면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박철수 씨도 사과 식초 토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코 주변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피지도 많이 줄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친구들이 야, 너 뭐 했어? 피부 좋아졌다고 물었답니다. 박철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피부 관리해야 해요. 나이 들수록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측정 결과 박철수 씨의 모공은 38% 축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9세 이순자 씨입니다. 이순자 씨는 당뇨가 있으십니다. 당뇨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하고 모공도 컸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비싼 피부과 시술도 받아봤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던 중 이순자 씨도 사과 식초 토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걱정했지만 피부과 의사와 상담 후 시작했습니다. 농도를 조금 더 묽게 했습니다. 1대 15 비율로 희석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꾸준히 발랐습니다. 6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공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가 건강해졌습니다. 이순자 씨의 후기입니다. 당뇨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시작했어요. 농도만 잘 조절하면 돼요. 이제는 피부과 안 가도 돼요. 돈도 많이 절약했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줘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검사 결과 이순자 씨의 모공은 35% 감소했고 피부 수분도 28% 증가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지켰습니다. 농도, 사용법, 타이밍 모두 지켰습니다. 우리 세대의 강점이 바로 이 꾸준함이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피부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지성 피부는 효과가 빠릅니다. 건성 피부는 조금 느립니다. 민감성 피부는 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약 2주 사용했는데도 따갑거나 빨개진다면 중단하세요. 피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하세요. 녹차 세안이나 얼음 마사지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은 먼저 피부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등이 있으면 사과 식초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경우는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 식초 토너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피부 pH 증가와 탄력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모공 주변 피부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사과 식초는 피부 pH를 정상화합니다. 약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각질과 피지를 제거합니다.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셋째, 올바른 농도는 1대 10입니다. 사과 식초 10ml에 정제수 100ml입니다. 이 비율을 꼭 지키세요. 진하면 피부 손상, 묽으면 효과 약합니다. 넷째, 하루 2번, 아침, 저녁 사용합니다. 세안 직후에 바릅니다. 화장솜으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1분에서 2분 후 보습제를 바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최소 8주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 봅니다. 여섯째, 추가 관리도 병행하세요. 녹차 세안, 얼음 마사지, 올바른 식단이 도움됩니다. 자외선 차단도 필수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가 큽니다. 일곱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를 관찰하세요. 따갑거나 이상하면 중단하세요. 피부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공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장이 잘 먹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5살에서 10살은 어려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 합니다. 이웃들이 요즘 피부 좋아 보인다고 칭찬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출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피부 관리를 하다 보면 음식도 신경 쓰게 됩니다. 운동도 하게 됩니다. 물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과 식초 토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시다.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사과 식초 토너 써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이런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세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어르신이 되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